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지난주에 유튜브를 좀 보니까 부동산 최악의 폭락이라는 그런 자극적인 주제로 또 많은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한 폭락, 이 주제에 대한 공포감이 관심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형님들도 지금 부동산 폭락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주요 공통점은 결국 이 부동산은 한정적인 공급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찍어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인 공급이고 결국은 급락을 하거나 금액이 오르는 거는 수요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만약에 1억에 팔고 싶은데 수요가 1억이라는 금액으로 이 부동산을 사기 싫어 하면은 이 매도자는 계속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수요가 1억에 대한 가치를 매수를 할 그 시점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으면은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에 거래가 되는 건데, 수요자가 매도자가 정한 1억이라는 금액에 살 생각이 전혀 없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5천만 원에 나는 살 거야.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다 보면은 매도자가 더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매도자가 1천만 원씩 또 깎는 거죠. 깎다 보면은 수요자가 좀 내려오네 하다가 5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천 정도에 사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수요자가 부동산 금액을 좀 깎은 거죠.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금액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상황들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지금 폭락이 나온다 하는 그런 말들은 결국은 수요가 못 받쳐준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에 대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도 지금 수요가 못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금매 물건들이 많이 나와도 수요가 못 받쳐주니까 금매 물건들이 좀 쌓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높은 시기가 코로나 때 부동산 가격이 정말 정점을 찍었거든요. 저는 그때 매수를 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을 지난주에 제가 계약금을 받고 매도를 했습니다. 아직 잔금이 남아있는 거죠. 중도금이랑. 그래서 저는 그 금액은 제가 매수한 금액보다 더 높게 매도를 하였고, 따지고 보면 거의 본전 정도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산율이 2000년도에는 64만 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23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럼 대학교 입학생이 줄겠죠. 대학교 입장에서는 공급이 되는 거고, 출산율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대학교 입학할 때에 대한 그때 수요가 되는 거죠. 공급과 수요가 되는 건데, 근데 의대는 어떤가요? 매년 해가 지나갈수록 수요가 더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출산율이 줄면 그거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좀 적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동산처럼 의대도 공급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슈가 있잖아요. 의대에 대한 공급을 늘리겠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확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A급 부동산을 선택한다면 폭락장이라도 폭락할 가능성은 많이 낮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입지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고, 지나가다가 이 건물을 사고 싶잖아요. 외관을 보거나 내부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입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외관이나 내부 구조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는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리를 한다면은 폭락은 있을 수 있으나 입지가 좋은 부동산은 폭락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형님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